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둘째 희준이가 큰 결심을 한 채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뭐? 결혼할 사람? 나 결혼할 때 그 자리에 앉아줄 거지? 둘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는데요.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자랐다는 사실에 감개무량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뒤를 돌아 눈물을 닦아내고 있자 희준이도 목이 메이는 것인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엄마, 아버지가 잘 키워줘서 그런 거지. 희준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때 만나고 있다던 아가씨랑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때 그 아가씨 맞아. 근데 혼주성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내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속이 많이 복잡한 모양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도 참 사연이 많은 집안인데요. 사실 희준이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카인 거죠. 그 일은 제가 첫째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어머님,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나 둘째가 말이야. 또 집을 나갔지 뭐니? 네? 또요? 그럼 희준이는요? 희준이는 우리 집에 있지. 정말이지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복장 터져서 못 살겠구나. 시어머님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을 듣는 내내 어찌나 한심하던지 저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제 한숨 소리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급히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매번 너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요. 제가 급히 대답을 했는데요. 시어머님 당신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섰거든요. 제게는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아니죠. 있었다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그런 동서였다고 해야 할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동서의 별명은 메뚜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찬바람이 불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메뚜기라지만 가출을 밥 먹듯 하는 동서로 인해 시아버님이 동서에게 메뚜기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 뜻대로 되지 않거나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조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다가 그런 사람은 처음 봤을 정도였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답니다. 그런 동서의 버릇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결국 시어머님이 동서 친정까지 찾아가서 사돈어르신 두 분을 만나 뵙기까지 했는데요. 시어머님을 홀로 보낼 수가 없었기에 제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자마자 안사돈 어르신이 짜증스레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우리 딸이 집을 나왔겠어요. 그러게 우리 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들어갈 건데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라며 마치 시어머님을 혼내듯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부인, 희준이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잘 좀 달래서 들여보내주세요.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집까지 나온 마당에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들어갈 테니까 가서 기다리세요. 저도 젊었을 때는 집 나오고 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가서 조용히 기다리세요. 사돈 어르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님이 제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상한 집구석 같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 내력이라는 거잖니. 어머님, 제가 보기엔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떡하죠? 그러게 말이다.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부부가 그토록 맞지 않는다면 차라리 빨리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문제는 동서가 집을 나가고 나면 시어머님과 제가 조카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가출은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동서가 집에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조카를 계속 돌봐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카는 우리가 엄마 아빠로 알고 자랐으니까요. 동서도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듯이 가끔 보러 올 뿐이었어요. 그 뒤 동서와 서방님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희준이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를 엄마 아빠로 여기고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희준이도 출생의 비밀에 대해 다 알게 되었지만 상관도 하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어떠한 정도 없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희준이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요. 그날 희준이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와 결혼식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약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희준아, 그래도 널 낳아준 분들한테 말은 해야 하지 않겠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언제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이나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 내 결혼에 관심도 없을 거야. 여지껏 그리 살았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 물론 나도 입에 올리기도 싫고. 희준이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다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그 속은 어떨까 싶었거든요. 결국 제가 희준이를 달래듯 말을 했어요. 아들, 그럼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상의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 말에 아들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던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당연히 혼주석에는 니들이 앉는 게 맞는 것 같구나. 그 인간들은 그럴 자격도 없고 아마도 간다고 하지도 않을 거야. 생각해봐라. 지금껏 희준이는 니들을 부모로 알고 살았어. 근데 그 자리에 그 인간들을 앉힌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 자리는 니들이 앉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할 것 같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결혼식 혼주석에 앉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얼마 뒤 문제가 발생했어요. 희준이의 결혼 소식을 서방님께 전해들었던 모양으로 동서가 득달같이 시댁으로 쫓아왔거든요. 시댁으로 들어서자마자 동서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어요. 어머님, 희준이 결혼한다면서요? 이야, 또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냐? 그리고 니들이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내가 희준이를 낳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형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부모 행사를 하는 겁니까? 동서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어요. 네가 이제는 아주 헷가닥한 모양이구나.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봐. 너 같은 것이 엄마 자격이나 있는지.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가.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멀쩡히 있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하고 난리야. 희준이가 그러고 싶다잖니. 너도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얼굴도 모르는 생물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겠냐? 그렇게 살면서 가끔이라도 들여다보던지. 이혼하고 네가 한 번을 찾아오기로 했어. 양육비를 한 푼 보내기를 했어. 대체 네 양심은 어떻게 생겨먹길래 이따위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님이 주먹까지 움켜쥐고는 동서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희준이 엄마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까놓고 형님은 희준이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동서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투덜대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침묵을 유지한 채 듣고만 있던 시아버님이 동서에게 버럭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디 메뚜기 주제에 사람 사는 세상에 튀어와서 입을 나불대고 있어. 아버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라니요.
너 몰랐냐? 우리 집에서 네 이름은 메뚜기야, 메뚜기. 아니, 메뚜기도 한철이라는데 메뚜기가 왜 아직도 싸돌아다녀? 아니, 며느리한테 메뚜기가 뭐예요, 메뚜기가? 진짜 막장 집안도 아니고. 뭐 막장? 막장은 너 같은 메뚜기한테나 어울리는 말인 거고. 어디서 곤충 주제에 그따위 소리라고 자빠졌어. 후라이팬에 달달 볶아 먹기 전에 당장 꺼져. 시아버님이 동서를 억지로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이 문을 닫아버렸는데요. 베란다에서 보니 동서가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뒤 한동안 동서는 조용히 사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희준이가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왔고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주 바르게 잘 자란 사람으로 단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문득 이야기를 하다가 희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예비 장인어른께서 의사세요. 뭐 의사? 그런 말 없었잖아.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의사 집안이라는 말에 조금은 걱정이 되었지만 희준이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엄마가 이럴까봐 내가 그동안 말 안 한 거야. 아들이 저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댔고 우리 첫째가 인터폰을 확인하다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나 희준이 엄마니까 문 열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첫째가 놀란 듯 대묻고 있었고 계속해서 동서가 문을 두드려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첫째가 놀라서 엉겁결에 문을 열었는데요. 순식간에 동서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희준이에게 돌진하고 있었어요. 희준아, 나야 엄마. 누가 엄마라는 겁니까? 희준이가 비웃듯 되물었는데요. 동서가 다짜고짜 예비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희준이를 낳은 친엄마야.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그리고 너 표정이 왜 그런 거니? 명색이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그만한 대우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듣기로는 많이 배웠다고 들었는데 딱히 그래 보이지도 않는구나.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 놀란 제가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만 돌아가줘. 형님, 낄 때 안 낄 때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형님이 희준이 친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서가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었는데요. 희준이가 동서에게 뼈아픈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엄마이고 우리 엄마는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난 단 한순간도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희준아, 내가 없었으면 너도 이 자리에 없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니? 섭섭? 지금 섭섭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섭섭해 하던가 말던가 알아서 살던지 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요. 희준이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버렸는데요. 시아버님의 희준이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던 파리채 못 봤어? 갑자기 파리채는 왜? 아니, 어디서 메뚜기 한 마리가 가을인지 겨울인지 상황 파악도 못하고 날뛰고 있길래 내가 이놈의 메뚜기를 잡아볼까 해서 말이야. 그래? 그럼 잡아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안방 어딘가에 파리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메뚜기가 너무 커서 그걸로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라며 시어머님이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살다 살다 메뚜기가 사람 말하는 걸 다 보네.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안 되겠다. 파리채로 저 주둥아리부터 내리쳐야겠어. 시아버님이 동서에게 호통을 치고 있던 순간 시어머님이 안방에서 파리채를 들고 나와서 파리채를 건넸어요. 파리채를 한껏 치켜든 시아버님이 동서에게 돌진했는데요. 파리채를 보자마자 동서가 불이 나게 문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예비 며느리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해야만 했답니다.
다행히 예비 며느리도 이미 집안 사연을 다 알고 있었던지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착한 예비 며느리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동서가 우리 집으로 득달같이 쫓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동서가 제게 물었어요. 내가 희준이 아빠한테 듣자 하니 결혼할 여자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면서요? 그게 뭔 상관이라고 묻고 있어? 그래서 형님이 희준이 엄마 행세하려고 작정한 거죠?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말이죠.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키운 정이 없기로서니 생물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어? 그런 동서를 향해 제가 다시 일침을 가했습니다. 동서, 배 아파 낳은 동서 아들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답게 행동해 줄 순 없는 거야? 어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동서, 나는 말이야. 희준이가 그런 부잣집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런 줄 알아? 혹시나 그 집안에서 우리 희준이를 무시하진 않을까? 그 걱정뿐이야.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그런데 동서는 생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동서가 그런 말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내리다 못해 그렇게는 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그 말은 제 진심이었지만 동서는 여전히 제 말을 비꼬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런 가식적인 연기 그만하세요. 사람 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동서가 다시 저를 노려본 채 끝까지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결국 동서는 또다시 쫓겨났고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우리가 다 챙겼습니다. 그 뒤 희준이가 동서와 서방님을 찾아가서 더욱 쓴소리를 하고 왔다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온 것인지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돈 두 분께서 많이 배려해준 덕분에 결혼식도 간소하게 잘 진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며느리는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우리 가족은 요즘 아주 살맛이 난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지금은 아예 남처럼 우리와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는데요. 우리 둘째가 지금처럼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부의 TV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세요.